국어관리민입니다. 오늘은 바로 육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육개장을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발음 그대로 육개장이라 하기도 하고 한 spicy meat stew 혹은 spicy beef soup 이라고 되어 있네요. 며칠 전에 육개장을 인생 처음으로 끓여봤는데요. 가족들의 반응이 좋아서 오늘 제대로 좀 재료들을 갖출 수 있는 것들 갖춰서 한번 다시 끓여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재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육개장의 가장 베이스 재료인 소고기 beef medallion steaks라고 되어 있어요. 21일 동안 숙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고기를 넣을 예정입니다. 뭐 양지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영국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고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는 이걸 못 넣었었는데 이번에 사왔어요. 이 스위드라고 하는 스웨덴 순무. 여기는 한국식 길다란 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무의 맛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고사리는 미리 이렇게 낮부터 물에 불려뒀어요. 이 통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M&S에서 요거트 통인데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와서 재활용의 스킬이 점점 느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양파, 그리고 마늘. 마늘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서 한 망에 묶여서 알디에서 샀고요. 그리고 대파, 릭. 초대형입니다. 거의 뭐 제 팔뚝의 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릭, 아니언, 갈릭. 그리고 여기 보면 숙주예요. 빈 스프라우트라고 하고요. 저번에는 숙주를 못 넣었는데 이번엔 숙주까지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chestnut mushroom 있죠? 매콤하게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마트에서 발견했어요. 남편이 finger chilies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청양초를 각자 기호에 맞게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개장은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은 저희 보통 알디에서 이렇게 long grain rice를 사고 있어요. 이게 52p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밥만 잘하면 한국에서 먹는 밥 못지않게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고사리를 먼저 한번 데쳐줄 거예요. 고사리를 불린 거를 깨끗하게 헹궈서 한번 데쳐주고 아린맛과 혹시 모를 독소를 제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를 이렇게 헹궜고요. 물 약간 해서 스토브에 올려서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장 강한 불로 해서 빠르게 끓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 재료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이 도마는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쓰지 않았던 도마였는데 영국으로 오면서 가장 가볍게, 그리고 와서 바로 구입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들고 왔던 도마인데요.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고, 칼도 제가 이 칼은 과도를 2개를 들고 왔어요. 큰 식도는 들고 올 수가 없기도 하고 부피도 줄이고자. 근데 지금 과도 하나는 이렇게 요리할 때 야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과도는 과일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도로 쓰려고 하니 다지거나 뭔가 단단한 야채를 썰 때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또 여기서 칼을 사기는 또 아깝기도 하고 해서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리가 데쳐지는 동안 한번 야채 준비를 해볼게요. 우선 양파를 다듬으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고사리가 다 끓여졌고요. 이렇게 찬물에 잠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렇게 쌀을 씻어서, 쌀은 아까 쌀 봉투에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사용을 했고요. 2번째 물부터는 이 쌀뜨물로 소고기에 재워서 잡내를 좀 없애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헹궈서 마찬가지로 소고기 잠길 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제가 이 남편하고 처음에 와서 프라이팬 하나, 냄비 하나를 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냄비거든요. 샀는데 처음에 와서 이사한 기념으로 라면을 끓여 먹자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놓고 이 인덕션을 켰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셉션에 가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셨는데 냄비가 인덕션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냄비가 인덕션용인지 아닌지 그걸 잘 확인하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급하게 냄비를 따로 인덕션용으로 구입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냄비 하나랑 프라이팬 하나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좀 옮겨야 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따로 전기밥솥을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냄비밥을 하는데요. 냄비밥은 예전에 영국 살면서 제가 밥 먹고 싶을 때 그냥 냄비에 밥을 넣고 했던 그 노하우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가장 강한 불에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팔팔 끓일 예정이고요. 그 사이에 소고기는 이렇게 재워둘 거고, 그리고 야채를 준비를 해서, 사실 여기 이 냄비에 밥이 다 되면요, 밥을 못 쓰는 이 냄비에 옮겨놓고 그리고 국을 끓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손질을 하지 못했던 거 양파를 먼저 손질을 할게요. 제가 요리하면서 음악 듣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혹은 영어 공부 겸 BBC 방송을 틀어놓곤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 배경음악 같은 게 저작권에 뭐 이렇게 걸려서 제한적일 때가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어요. 1타 물이 정수가 필요해서 일단 물을 좀 받아놓고 남은 야채들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늘의 경우도 이렇게 겉껍질을 까서, 마늘도 사실은 조금 수월하게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마늘은 뭔가 상태 좋은 쪽이 몇 개가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마늘을 다질 때 작은 칼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껍질이 손에 많이 붙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는 손을 씻어줍니다. 마늘과 함께. 마늘 이렇게 바닥 부분을 이렇게 자르시면 껍질이 이렇게 쏙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에 보통 이렇게 위아래로 잘라내다 보면 껍질은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마늘을 후다닥 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맹렬하게 쌀이 끓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열어서 넘치지 않도록 봐주시고요. 밑에 한 번씩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6 정도로 맞출게요. 아까 고사리 삶았던 냄비 거기다가 고사리 건져내고 이제 쓰는데요. 밥에 고사리가 조금 섞여 있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물은 밥 끓는 거 보면서 모자라면 한 번 더 조금 보충을 해줄 거고요. 마늘은 이렇게 껍질을 까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늘과 양파를 한 번 더 브리타 물로 정수물로 헹궈줄 거예요. 아무래도 영국 물은 석회질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브리타 물로 헹구려고 합니다. 우선 양파는 사실 육수를 낼 때 통으로 넣기도 해야 되지만 저는 육수 내면서 바로 양파를 요리에 넣을 양파를 그냥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쎄요, 한 1cm 내외 두께로 썰어둡니다. 가도지만 차차차 하고 써는 소리가 신이 납니다. 그리고 마늘을 다지기 전에 도마가 마늘을 좀 지저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파를 씻어서 대파 아랫부분은 잘라내고 일단은요 제가 뭐 길이는 들쭉날쭉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길쭉하게 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자르고 이렇게 해서 등분을 나누면 이게 넣었을 때 나쁘지 않고요. 너무 두꺼운 것 때문에 조금씩 다듬어주면 돼요. 반 자르고 영국의 이 대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크기로 잘리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해서 두꺼운 것들만 한 번 더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나중에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 흙이 간혹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두세 겹?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흙이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낱개로 이렇게 펼쳐서 흙을 좀 더 깔끔하게 씻어내고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대파의 겉껍질은 그냥 버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길이에서 끝부분은 조금 잘라내고요. 그리고 아랫부분만 다시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줍니다. 각도를 조금 바꿔서 밥에 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물을 좀 더 붓고, 사실 양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제 감으로 하는 거라 이렇게 한번 다시 휘저어주고 익기 정도는 중간중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이번에는요 물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겉부분을 좀 헹구고 잘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파는 접시에다. 이것도 한국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접시고요. 아이 어릴 때 사용하던 접시인데 가볍고 사실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챙겨와 봤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대파 양이 좀 많지 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파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듬뿍, 아까 보셨죠? 대파 엄청 큰 거, 그거 하나를 다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스위드 순무 제가 한번 썰어 볼게요. 한국의 무랑 어떨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굉장히 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가 한국 무보다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사용하신 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껍질을 자를 때는 이렇게 그냥 도마에 놓고 겉부분만 잘라주시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냄비 하나와 프라이팬 하나, 사실 오늘은 프라이팬 쓸 일은 없어서 이 인덕션 쓸 수 있는 냄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육개장은 보통 큰 냄비에 끓이시죠. 저번에도 2번에 나눠서 제가 끓였었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는 듬뿍 넣는 게 좋기 때문에 듬뿍 넣겠지만 육개장에 들어갈 무는 그냥 뭐 요정도, 네, 사과 크기. 뭐 대회 나가서 하는 요리가 아니니까 먹기 좋을 정도로만 잘라주시면, 네, 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이 바쁘기도 했고 뭐 핑계이긴 하지만 요리를 글쎄요, 즐겼다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아요. 영국에 와서는 일단 식재료도 그렇고 요리하는 재미가 더 쏠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그리고 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밑에 눌러붙지 않고 밥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고 아직 쌀이 덜 익은 것 같으면요, 물을 조금 추가하고 중간 불에서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늘을 한번 다져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큰 식도가 있는 경우는요, 칼로 이렇게 눌러서 마늘을 쓰러뜨리고 다지는데 과도로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썰면 마늘이 많이 튀기 때문에 있는 힘껏 눌러서 마늘을 으깨줘요. 그리고 칼 끝을 살짝 누른 채로 손잡이 있는 부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마늘 껍질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거 바로 빼주시고, 다져줍니다. 처음에 영국에 와서는 거의 뭐 한 끼는 파스타 해서 먹고 또 한 끼는 치킨이나 돼지고기를 오븐에 구워서 혹은 이제 프라이팬에서 구워서 먹곤 했어요. 자, 마늘 다지다를 칼에 붙었을 때 손을 쓱 하면 손도 맵고 손에 마늘 냄새가 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이런 채소들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다져주고요. 사실 마늘 다지는 도구들도 있는데 제가 주방 도구 뭐 그런 조리 도구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괜히 이런 거는 여기서 구입하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한데 그냥 손으로 다져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긁어내주고요. 너무 곱게 다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향과 맛을 잡아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너무 곱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이제 다른 거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육개장 끓이는 방법이, 제가 하는 방법은 정식 뭔가 인증된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블로그 같은 데서 레시피를 보고 저번에 방법으로 바꿔서 하는 거라서 충분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도 많이 넣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넣어보려고 해요.
일단 씻고 브리타로 한 번 더 헹궈 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 썰어 주는데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스웨이드는 다른 접시에 옮깁니다. 다른 색깔 접시 등장했고요. 이게 이 밥하고 있는 작은 냄비에 어떻게 들어가서 끓여지게 될지 의아하실 텐데요. 어쨌든 한번 요리조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마늘을 여기 두고 버섯만 가장자리에서 썰어볼 거고요. 이렇게 네, 버섯 기둥은 따로 잘라주시고 뭐 2, 3등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버섯은 이렇게 살짝 양송이를 닮았는데 여긴 또 하얀색 양송이 버섯도 많이 있거든요. 살짝 갈색깔 띠는 양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표고버섯까지는 아니고. 네, 버섯 준비됐고 이번에는 숙주도 한번 헹구고 그러면 기본적인 재료는 손질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밥이 다 달면 밥을 다른 냄비에 옮겨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냄비에서 끓여볼 예정입니다. 원래는 소고기 육수를 따로 내고 빼뒀다가 고추기름을 내고 육수를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고추기름 내는 건 생략하고 그냥 바로 육수 내고 끓여볼 거예요. 쌀이 아직 조금 덜 익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을 조금 더 넣고 네, 끓입니다. 빠르게. 그래서 남은 열로 이제 거의 다 익긴 했는데요. 남아있는 여열로 땀이 좀 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놓고 밥은 옆에 잠시 둘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네, 살짝 두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여기 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 화분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너무 커서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죠. 쓰다가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스웨디 물을 조금 볶다가 소고기를 넣어볼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물만 살짝 볶아주다가 소고기 넣고 물과 양파 넣어서 육수를 내줄 생각입니다. 덮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괜찮아요. 아까 쌀뜨물에 담가두었던 고기를 큰 두 덩어리를 다 넣을 거고요. 고기가 듬뿍 들어가면 맛이 조금 더 좋을 테니까 아까 고기를 재워놨던 오븐 용기는 제가 나중에 고기 삶고 나면 야채와 고기를 잘게 잘라서 살짝 한번 양념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잠긴 상태로 양파와 물을 넣을 거고요. 이거 한번 씻고 밥 위에 올리고 벌써 건더기가 반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을 항상 가득 붓습니다. (3분의 2) 이상 물을 부어줬고요. 나중에 물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넣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소금, 네, 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좀 미리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후추도 미리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닫고 한번 강하게 끓여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썰었던 이 대파는 고기와 함께 양념을 버무릴 거라서 일단 큰 곳에 옮겨놓고요. 그리고 아까 고사리도 살짝 잘라주려고 해요. 뭐 그냥 먹어도 되지만 조금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빼고 잘라보겠습니다. 고사리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3등분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까 대파 위에 올리고요. 아낌없이 버리지 않고 쑥쑥. 그리고 남은 고사리들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도 양념 버무릴 때 쓸 거라서 이렇게 해서 올려줄 거고요. 손에 안 닿게 하려고 집게를 집어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마늘까지 쏙 다 넣었고, 버섯도 같이 버무리면 되기 때문에 버섯도 넣으면 되는데, 나중에 고기를 썰어 놓고 이걸 버무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비좁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선은 조금 살짝 하고, 밥은 잘 뜸이 들여지고 있고요.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까 고사리 했던 그릇을 다시 활용합니다. 한번 씻었고요. 이제 여기에 간장. 우선 간장도 이번에는 알디에서 샀어요. 전에는 세인즈버리에서 간장 샀었는데 이번에 똑 떨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소이소스, 닭 소이소스를 샀어요. 국물에 넣을 거라서. 이것도 사실 제가 생각하는 양이기 때문에 양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추도 듬뿍. 저는 이렇게 통후추 갈아서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춧가루요. 고춧가루는 제가 알디에서 두 가지를 다 사봤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는 칠리 파우더, 하나는 카이닌 페이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맛은 이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섞어서 써보려고 하고요. 이게 색이 좀 진한데 모르겠어요. 좀 더 자극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달콤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꿀을 좀 넣어줄 거고요. 꿀은 제가 기침을 좀 할 때 M&S에서 사왔던 아카시아 꿀인데, 이렇게 요리할 때 올리고당 대신 꿀을 넣습니다. 그래서 꿀을 조금 기울였다가 꿀도 넣어줄 거예요. 네, 적당하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잘 버무려야 되니까 물 살짝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저어서 기본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꿀이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잘 풀어서 나중에 고기가 끓고 나면 고기 넣고 같이 버무려 줄 거예요.
아직 끓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나중에 보글보글 끓면 위에 불순물, 거품들이 막 올라올 텐데 그때는 거품을 또 걷어줄 겁니다. 요즘 영국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한국 식당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기도 많고 이 마켓, 길거리 마켓 가보면 항상 한국 음식 파는 곳들은 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분이 아닌 외국인 분들도 한번 끓여서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고기는 원래 양지 같은 경우에는 푹 삶거나 손으로 찢어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가위로 자를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가위도 이것도 한국에서 챙겨온 가위인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 숟가락 그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살짝 톡톡톡 건드려주고요. 거품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하얀 거품은 걷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고기에 그런 누린맛 같은 게 나지 않기 때문에 거품 제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영국에서 육개장을 끓여 먹고 그것도 주방에 냄비 하나를 가지고 불편하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추억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있어요. 고기가 좀 사실 완전히까지 익진 않아도 괜찮은데 썰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익히고 꺼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나오는 거품들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걷어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영국에 왔을 때 파스타라든지 치킨이나 돼지고기 구워서 먹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밥도 한번 해서 먹어볼까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국물 요리도 생각나고요. 고사리는 사실은 한국에 오면서 아이 삼신상 차려주려고 한국에서 건고사리를 사왔었어요. 그래서 생일 때 한번 쓰고 이 고사리를 어떻게 활용해볼까 하다가 육개장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 고사리 다 썼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국에서 오시는 지인분이 계셔서 고사리는 다시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해서 좀 챙겨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 거는 확실해요. 재료 준비라든지 이런 조리 과정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조금씩 더 팔팔 끓고 있는 느낌이고요. 너무 많이 팔팔 끓을 때는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경우도 있어서 물을 살짝 줄이고 한 7 정도 맞춰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쪽 화구는 이제 바깥쪽이라서 그러니까는 저와 가까운 자리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다칠 거 우려해서 잘 쓰지 않는데 카메라에 잘 담아보고 싶어서 일단 여기를 한번 써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보글보글 끓이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씩 고기를 건져내서 한번 잘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섞어야 되는 가까이 놓고 나머지 익는 동안 자르면 되니까 일단 반씩 제가 자를 수 있는 만큼 아주 이렇게
거의 글쎄요 미디움 레어라고 할까요? 이 정도 상태니까 반씩 잘라서 살짝 담갔다가 하나씩 잘라볼게요. 소고기를 초반에 굽거나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 조금 질기던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특히나 식으니까. 근데 이렇게 국물에 넣어서 얇게 잘라서 먹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얇게 찢는 대신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잘 안 보이시겠네요. 조금 동려서 이렇게 얇게 자를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하기보다는 조금 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직 고기가 안쪽은 조금 덜 익은 상태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끓일 거라서 이렇게 하나씩 끓여주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고 끓여도 되는데 아마도 재료에 조금 더 간이 배이게 하고 깊은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양념을 먼저 하고 넣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조금 과정이 2배가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맛이 더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 자르실 때는 이렇게 결과 수직 반대 방향이 되도록 잘라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고기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자를 때는 남편이 도와주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 찍는다고 아이가 이제 학교 마치고 와서 해야 될 거를 하라고 이제 보내놓고 조용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의 몫이 되었네요. 국물은 계속 끓이고 있어요. 7 정도로 계속 끓이고 있고요. 이제 고기 요까지 자르고 나면 양념장을 넣어서 한번 끓이고 숙주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다 잘라냈고요. 스푼에 묻어서 씻고 이제 버무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양념장을 넣을 건데요. 비닐장갑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비닐장갑도 한국에서 다 챙겼습니다. 이렇게 챙겨왔고 장갑을 끼고 양념장을 부어서 버무려주고요. 양념장 하나하나 한 방울까지 깔끔하게 넣고 뭐 너무 이제 꽉하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섞어주면 양념이 배이면서 맛이 더 좋아지니까요. 너무 힘을 들이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끓여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큰 냄비를 쓰면 사실 큰 냄비 한꺼번에 끓이면 제일 좋은데 이 냄비에 이걸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끓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품이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빼고 이제 양념을 해둔 고기와 야채들을 넣어줄 거랍니다. 이 스웨덴 순무 맛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일단 제가 이 양념 그릇에 무랑 양파를 조금 건져내고
남은 것들을 넣어보려고요. 사실 국자가 없어요. 국자를 한국에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무게 짐 줄이고 이렇게 한다고 집에 있던 작은 국자를 못 가져온 게 못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려고 봤는데 저는 조리도구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잘 사지 않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된 국자가 많고 다 요리용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아까워요. 가격이 생각보다 있는 편인데 내가 국자를 저 가격에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아쉬운 대로 숟가락과 주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준비해둔 고기 그리고 야채 버무린 것을 넣어줄 겁니다. 넣어서 한 소끔 다 끓여내면 돼요. 불을 조금 올리고요. 반 정도만 먼저 끓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숙주도 들어갈 거라서 반을 조금 더 골라서 넣고, 이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2차로 끓일 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더 넣게 되네요. 네, 뚜껑을 잠깐 닫아서 푹 끓여줄게요. 중간중간 소금과 그리고 양념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싱겁다면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를 해서 간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방심하는 사이에 끓여서 너무 칠 뻔했어요. 그래서 불을 7로 다시 낮췄고요.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보통 이렇게 빨간 고추를 넣으면 좋은데 이제 혹시나 매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저번에 파프리카를 빨강색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파프리카 반쪽을 같이 넣어서 끓일 거예요. 크기는 듬성듬성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숙주를 반 정도 위에 올리고 다시 한 소끔 팍 끓이면 육개장은 완성입니다. 다시 뚜껑을 덮고요. 다시 끓여볼게요. 간을 봤는데 조금 싱거워서요. 소금과 간장을 조금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끔 푹 끓여서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불을 올려서 한번 팍 끓이고 나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이 괜찮나요? 나중에 그릇에 담아서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됐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맛있게 또 육개장 먹고 힘내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편 K-Food, 영국 언니가 만드는 한국 음식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